영웅과 악역. 그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러 온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고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과 동시에 가장 숭고한 면을 모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복싱계는 한 남자의 이름으로 들끓었습니다. 남도윤. 당시 28세 미들급 챔피언. 그의 주먹은 마치 천둥 같았고 그의 정신력은 강철 같았습니다. 그날 아시아 챔피언십 결승전. 상대는 일본의 전설적인 복서 타나카 유키오. 15라운드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도윤의 오른쪽 어퍼컷이 상대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KO. 그 순간 8만 관중이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경기,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도윤은 링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올렸습니다. 마치 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듯이 말이죠. 그때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더덥고 위험한 것인지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불리게 될 줄은. 2019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단은 한 통의 익명 제보였습니다. 별 다를 것 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는데 남도윤의 경기 조작 증거를 제보합니다. 언론사에 도착한 이 한 줄의 메시지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언론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의혹만으로 대한민국에서 비주류 스포츠인 복싱을 대중화시키고 복싱계의 최고 스타인 그를 사기꾼이자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도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습니다. 경기 조작이 사실입니까? 국민을 속였다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메달을 반납할 의향은? 도윤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왜 해야 하는지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거짓 영웅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싸웠습니다. 제 주먹으로, 제 땀으로 이긴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한 군중들의 야유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스폰서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복싱협회는 그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팠던 것은 팬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역겨워 죽겠네. 국민 세금 도둑놈. 그냥 죽어버려. 한순간에 국민 영웅에서 국민 배신자라는 타이틀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중들이자 팬들 역시 기자와 다를 것 없는 온라인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아내 서지연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도윤은 태어날 아이 앞에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집 앞에서 24시간 대기했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조산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도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백하다고 기자회견장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에만 반응을 했죠.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수많은 우승 트로피들. 마지막으로 넣은 것은 첫 번째 우승 때 받은 작은 금메달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메달들과 우승 트로피는 도윤에게는 어떠한 돈과 바꿀 수 없는 심장 같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작은 메달에는 어머니가 손글씨로 새겨준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영웅.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써주신 글귀를 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은 꿈꿔왔던 복싱 체육관을 차리는 것을 포기하고 경기 외곽 지역의 한 철강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12시간 노동.
그의 손은 더 이상 복싱 글러브가 아닌 쇠망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장 동료들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보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사실도 모르고 그냥 까내리기 바빴죠. 야, 저기 가짜 영웅 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아네, 공장까지 와서. 도윤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 하준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모를 겪거나 욕을 듣더라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도윤이 무너지면 결국 집안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아들 하준이는 도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거친 손가락을 잡을 때마다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주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17분. 프레스 기계 고장으로 인한 산업재해. 도윤은 공장 관리 미숙으로 인해 따로 점검을 하지 않았던 기계에 그만 왼쪽 엄지손가락 완전 절단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재접합 수술을 해도 원래 기능의 30%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도윤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손 전체를 잃어버릴 뻔했으니까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링 위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복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끝났구나.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벌써 40대가 된 도윤. 도윤은 손이 크게 다쳤기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똑같은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명 속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 추운 날씨인 11월, 어느 차가운 겨울밤. 도윤은 공장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작은 포장마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유가 되지 않아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위해 아끼고 또 아꼈거든요. 그는 오랜만에 술에 의존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을 견디기 위해, 밤의 깊은 절망을 잊기 위해. 그때 누군가 그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 화려한 탈색 머리에 값비싸 보이는 패딩을 입고. 저 혹시 남도윤 선수 맞으신가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어딘가 간절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수라뇨. 예전에나 선수였지. 지금은 전 국민에게 질타를 받는 사람이자 전 이제 그냥 공장 노동자입니다. 아닙니다. 제게는 영원한 챔피언이세요. 그 청년의 이름은 강민혁. 유튜브 구독자 120만을 보유한 성공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자기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 힙한 이미지. 하지만 그 화려한 외모 뒤에는 깊고 어두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10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마다 민혁은 방 안에서 도윤의 경기 영상을 보며 버텼습니다. 민혁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었고 친형 역시 복싱 선수였습니다. 꽤 유명한 선수였죠. 하지만 민혁은 친형보다는 도윤의 경기를 더 즐겨봤습니다. 어린 민혁의 일기. 남도윤 선수처럼 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아빠한테 맞서 싸울 수 있을 텐데. 도윤은 민혁에게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자 꿈이었던 것입니다. 동경의 대상을 마주한 지금 민혁은 남들에게 부러운 사람이자 누군가에겐 도윤처럼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님, 저에게 복싱을 가르쳐 주세요. 공장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앞으로 돈 걱정은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복싱계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선수 제명까지 당한 도윤을 받아줄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열심히 발로 뛰어 운영을 하지 않는 낡은 복싱 체육관. 복싱계의 대선배가 딱하다고 편하게 사용을 하라고 빌려주었습니다. 민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월 500만 원, 일반적인 PT 비용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성격 자체가 꼼꼼하기 때문에 가르쳐주게 된 마당에 정말 적극적으로 민혁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지연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남편이 다시 복싱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민혁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민혁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만의 체육관을 차리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든 비용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도윤은 민혁을 가르쳐주면서 알게 모를 심장 속 떨림과 끓어오름이 있었기에 민혁의 제안에 갈등을 했습니다. 도윤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간절함과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인테리어부터 하나하나 신경을 쓴 두 사람. 완공이 된 3월 도윤의 이름을 단 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기꾼이 또 장사하려고. 동네 땅값 다 떨어지겠네. 우리 동네에서 나가. 온라인에서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험난한 세상에 또 한 번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죠. 역겨운 놈이 또 나타났네. 누가 저런 사기꾼한테 배우냐? 빨리 망해라. 돈 내고 가는 사람이 있긴 한 건가? 도윤은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본업인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도윤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그 라이브 방송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적어도 도윤의 팬이었던 사람들에게만큼은 말이죠. 민혁의 폭로 라이브 영상은 실시간 접속자 2만 명이 보고 있었고 다시 보기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도윤을 향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죠. 하지만 과연 민혁은 정말 도윤을 어릴 적 우상이자 팬이었기 때문에 구원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큰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민혁의 숨겨진 정체와 그가 품고 있는 진짜 목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말려들었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에피소드 2번째, 복수의 씨앗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